네, 이번 시간부터는 수익과 비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4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수익은 크게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상적인 제품이나 상품 판매해서 얻는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이죠. 영업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은 전부 다 영업외입니다. 저 회사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뒀더니 이자가 붙었을 때 단기매매증권 처분했다든가 평가, 임대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업수익 크게 다룰 건 없습니다. 매출액을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용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인건비가 제일 무섭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용도 다시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해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직원들 급여,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기타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무관한 거는 아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비용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바로 이겁니다. 매출원가 외에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급여부터 해서 하나씩 문제풀이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과 무관한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고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K랩 프로그램이든 더존 프로그램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이름이 비슷한 경비,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똑같이 있는데 번호가 보면 검색해 보면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어요.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나 본사 중심입니다. 근데 요 500번대는 같은 이름이어도 공장에 근무하는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자, 이름은 비슷비슷해도 번호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은 다 800번대예요.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 이제 좀 뒤에 가면 2학기 때 가면 원가 회계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500번대를 사용합니다. 자, 이건 참고사항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대표적인 게 매출액이죠. 그래서 물건 판매한 매출액에다가 그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이게 회계원리 시간에 배운 거죠. 자, 그래서 또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액 이거 다 빼고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거기다 단기 순매입액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고 계산을 하죠. 자,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이번 달 또는 1년 동안 물건 팔아서 우리 매출총이익이 얼마냐 도대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상품 매출원가, 상품 요 매출원가 공식에 맞춰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실제 실무에 가면 재고 파악합니다. 창고에 있는 박스, 진열장에 있는 거 다 파악하는데 시험 볼 때는 주어져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딱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출총액을 계산하라 했을 때 요걸 수작업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요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집어넣고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왜 복잡한 길로 가요? 편한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미. 거기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는 데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만 입력하면 바로 다 처리가 됩니다. 요거를 추천하고요. 시험 볼 때도 두 가지 다 하는데 밑에 거를 그래서 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하는 걸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볼 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일반전표 입력으로 연결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전표 추가라는 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돼요. 12월 31일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기말상품 재고액. 자, 재고 파악했더니
985만 원이 있더라. 회계처리 시 구분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차변, 대변이 3번, 4번이죠. 이거는 5번, 6번 해야 돼요. 근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 가서 요것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실제 한번 메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메뉴에 재무회계에서 자, 주식회사 으뜸입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 결산 재무제표로 보이죠, 여기. 여기에서 결산 자료 입력 요거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면 요런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결산이니까 12월입니다. 자, 12월부터 또 12월. 그러면 요런 메뉴가 떠요. 자, 요럴 때 자, 사용 여부, 제품 매출원가 500번대 할 거냐? 자, 아까 공장은 500번대 쓴다 그랬죠? 자, 확인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손댈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란 메뉴 있죠? 결산 반영 금액 여기 보면 요 색깔이 약간 바뀐 거 있을 겁니다. 여기만 입력할 수 있는欄입니다. 자, 여기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 동그라미 10번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 가서 아까 예제 문제에 나온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98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985만 원 9850 플러스 키. 자, 엔터 치면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이 엔터 치는 순간 금액이 바뀔 겁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 그 다음 매출 총이익 이렇게 결산 후 반영한 거 그전에는 마이너스 1600만 원 1622만 원 적자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37만 원이 된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전표 추가 F3 키 있죠. 요거를 반드시 클릭해 줘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시험 볼 때 요거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자, 요거 딱 클릭해 볼게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따로 입력 안 하고 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입력하고 요 질문 사항에 yes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게? 예.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요 결산 자료 입력 닫고 일반 전표 입력 한번 가볼게요.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자, 여기 가서 12월 31일 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결차 상품 매출원가 결산 차변에 887만 원. 결산 대변 상품 887만 원. 아까 예제 1번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하는 방법 그 분계 예시가 돼 있죠? 요게 자동으로 딱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매출 총이익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이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요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그것만 빼먹지 말고 클릭해주면 끝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건 됐고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문제가 11월 25일부터 쭉 12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쪼개서 한번 분개하고 한꺼번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14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종류가 뭐 147, 148 쭉 있어요. 요거 그냥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영업부 직원에 대한 당월급여 100만 원 중 소득세 5만 원과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직원 월급 줬어요. 자, 급여 1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니까 급여 100만 원. 자, 근데 공제할 거 공제해서 줍니다. 지금 소득세 5만 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5만 원 해서 3만 원에서 8만 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금 그럽니다. 자, 8만 원. 그리고 나머지 줬어요. 그럼 92만 원이 통장에서 계좌 이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자, 92만 원. 예수금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1학년 회계원리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요. 자, 입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분계 다 하고요. 그 다음 11월 27일. 자,
영업부 직원이 결혼하여 회사에서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예요. 사장님이 야, 그 축의금 10만 원만 갖고 온나? 해서 줬어요. 그럼 장부에 여러분이 적어야 됩니다. 회사 돈 나갔어요, 현금.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10만 원. 근데 차변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직원들한테 급여 외에 부수적으로 복리 차원에서 해준 거, 회식비, 그 다음에 이런 축의금, 경조사비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적습니다. 복리후생비 10만 원. 근데 약간 출제위원들이 보면 혼동되도록 거래처 직원, 그 우리 단골 거래처예요. 그러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축의금 준 거는 그거는 접대비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 직원들한테 준 거냐, 거래처 직원한테 준 거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 쪽은 접대비,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해준 거는 복리후생비.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 영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년분 3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차변에 보험료 금액은 36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36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다음 12월 10일. 자,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빌리고, 임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대는 빌려준 거. 건물 임대에 써놨죠. 주인 입장에서 빌려준다는 뜻이고, 우리는 임차, 빌리는 임차인. 임차료, 월세 지불한 거.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이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수표를 발행하다.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당좌예금 200만 원. 예, 이렇게 자, 좀 이따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월 15일 당해년도 영업부 자동차세, 이거 매년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비 3만 원. 조합비는 공과금, 요거는 세금. 그래서 전부 다 묶어서 세금과 공과.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해서 요런 게 자동차세, 조합비 요거 납부한 거 이거 뭘로 적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과 공과로 합니다. 12만 원과 3만 원 하면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 자산 감소. 현금 15만 원 이렇게 분개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월 18일 예, 거래처 나왔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의 접대용 식사한 겁니다. 1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접대비. 자, 요 코드 번호 아마 813번일 겁니다. 12만 원. 자, 대변에 현금 12만 원. 예, 이렇게 분배를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월 20일 이달분 영업부 전기료 수도요금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개성가면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도 광열비. 자, 그래서 합쳐서 20만 원 수도 광열비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2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다 끝났네요, 벌써. 이건 다음 실력 점검 문제고. 자, 여기까지 예, 한꺼번에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제일 첫 번째 11월 25일부터 자, 날짜 11월 25일 차변에 급여 엔터 치고요. 자, 급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영업부 직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여기 보면 801번 판매관리비 돼 있죠? 예, 요거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100만 원 1 플러스 키 2번 됐고요. 자, 조금 올려서 그 다음 대변 4번입니다. 보통 예금 몇 번이죠? 예, 103번 103. 예, 103번 100만 원이 아니고 92만 원 92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 또 대변 엔터. 예수금 공제한 거 있었죠? 예수금 다 쳐버리겠습니다. 자, 8만 원 이렇게 자동 입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7일 차변 3번 복리후생비 복리후까지 치고요. 자, 요 조심해야 됩니다. 몇 번대? 영업부 직원 거니까 800번대 811번입니다. 확인. 자, 금액은 자 10만 원 10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 대변 현금 10101이죠. 예, 그러면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1월 30일 자, 차변 보험료 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보험료는 영업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800번대입니다. 공장이 아니니까 821번. 자, 그리고 금액은 36만 원 36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 대변 현금 101 예, 36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12월 10일 차변에 임차료. 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임차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임차료죠. 마찬가지 800번대 엔터. 자, 금액은 예, 200만 원입니다. 2 플러스 키 2번. 그 다음 대변 자, 당좌예금 102번이죠. 예,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12월 15일입니다. 15일 차변 세금과 공과 세금과 딱 치면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뜨는데 자, 12월 15일 영업부 자동차세라 그랬죠. 마찬가지 817번 800번대 그리고 차변에 금액 15만 원 150 플러스 키. 그리고 대변 현금입니다. 101. 예,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됐고요. 여섯 번째 12월 18일 차변 자, 접대비 813번인데요. 접대 치면 예, 접대비 813번.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8월 13일. 자, 그 다음 접대비가 12만 원 120 플러스 키. 그 다음 대변 현금 101. 예, 그러면 12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12월 20일 차변에 3번 수도광열비 수도광 치면 예, 815번. 자, 차변에 20만 원 200 플러스 키. 그리고 대변 현금 101. 예,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붕괴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실력 점검 문제 152부터 153페이지까지 아까는 실무 시험이고요. 이번에는 필기 시험 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1번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은 자, 관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이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 호텔 같은 데서 방 빌려주고 또는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해 주는 거. 이러한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이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합니다. 자, 판매 관리비. 문제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거 답이 있어요. 판매 관리비. 정답 판매비 관리비. 이러면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그냥 받아 먹어야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보면 임차료, 월세. 이거 업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판매비 관리비 맞고요.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경조사비라든가 회식비 주는 거. 수선비 사무실에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야죠. 프린터기도 고쳐야 되고. 판매비 관리비 맞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판매비 관리비 맞고. 이자 비용,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모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영업과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업 외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복리후생비. 회사 취직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급여, 회사 분위기, 그리고 또 따지는 게 복리죠. 아주 대기업 하는 이유가 전세자금 빌려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유학비용도 대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것. 직원 경조사비 맞고요. 자녀 학자금까지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나도 작은 형이 그 대기업 건설회사에 있는데 근데 자기 돈도 좀 내긴 하고 회사에서 보태줘요. 그래서 대학생 학자금도 해주고요. 작업복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회식비도 맞아요. 근데 출장 예비? 이건 직원들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출장 가는데 돈 안 주고 출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출장, 여비교통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고요.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6년 12월 31일 건물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취득일은 2015년 1월 1일, 취득가액 800만 원, 취득세 50만 원. 세금과 공과 말고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 있어요. 요거는 건물 가격에 포함돼서 건물 가격은 850만 원이 됩니다. 자, 취득가액, 그리고 중요한 것, 정률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15년 사서 2015년 12월 31일 날 이미 1년 지났고 지금은 2년 차예요. 그러면 첫 해 2015년 12월 31일 요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냐면 850만 원, 자, 곱하기 정률 0.1, 그러면 85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여기다가 2016년이에요. 12월 31일. 자, 취득가액 850만 원 마이너스 정률법 공식. 감가상각 누계, 전년도 감가상각, 전년까지 감가상각비 전부 다 합친 거 85만 원. 딱 한 해뿐이죠. 곱하기 다시 정률 0.1. 자, 요 밑에다 할게요. 그러면 850만 원 마이너스 85만 원 곱하기 0.1 하면 76만 5천 원 나옵니다. 자, 원래 감가상각비는 점점 적어집니다. 정률법은. 그래서 76만 5천 원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업 전체의 관리 및 일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 개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거 찾으라는 겁니다.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맞는데 이자 비용은 이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접대비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접대 안 하고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감가상각비도 정상적인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왔고요. 임대료는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집세 받은 겁니다. 이건 영업 외 수익이에요.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데 얘 때문에 안 된 거고,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통신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고요. 수도광열비 이건 맞습니다.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다른 데 팔고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지급 내역 중 복리후생비 금액. 자, 복리후생비 자주 나오죠?
회식비, 종업원 회식비, 복리후생비 맞고요. 거래처 선불대금 지급은 이건 접대비입니다. 아니고요. 회사 통신요금은 당연히 이건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에 해당이 됩니다. 안 되고. 출장사원 고속도로 통행료, 여비교통비죠, 이거. 이건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요거는 회식비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면은 직원들 사기는 올라가죠.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건 1번 5,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9번까지 있구나.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래가 아닌 것.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차량 대금 100만 원과 취득세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거래가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이거 판매비와 취득세, 세금과 공과 아닙니다. 이거 차량 취득 대금에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비용 없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없어요. 아닌 것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일단 됐고요. 업무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매번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본사 사무실이 전화요금, 통신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회식비 15만 원을 대항카드로 결제하다 회사 직원들 밥 사줬어요.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고요. 영업부 직원 학자금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좋은 회사죠. 자, 이런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자, 근데 5번은 복리후생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손익계산서 순서예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매출액 100원이 있다 쳐요. 근데 이 상품의 원가가 뭐 40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이거 빼면 60원이 돼요. 매출 총이익. 자, 직원들 월급부터 뭐뭐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20원 있어요. 그거 빼면 40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자,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 뭐 은행에 넣어뒀더니 이자가 붙었어. 이자 수익 같은 거. 거기에 10원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 20원 있어요. 그래서 빼면 자 30원이 됩니다. 이게 자 개인 기업은 소득세 차감전, 주식회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10원 내고 났더니 20원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요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전문가들은요, 요 재무제표 보면서 합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야?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 작년도 영업이익이 뭐 10조 얼마. 그 회사는 하도 규모가 커서 조 단위로 나가요. 근데 영업이익이다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뺀 거고 나머지 세금 아직 내기 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봅시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이 요거예요. 요 자리입니다. 요거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는 다 이 위에 있어요. 영업이익에서 얘네들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바뀌죠. 근데 요 밑에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이니까. 그럼 볼까요?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습니다. 급여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해당돼요. 자, 이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여기 들어가요. 기부금은 근데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요 자리 들어갑니다.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대손상각비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뭔지 알죠? 외상값 못 받게 돼서 손해본 거. 그게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업이익 계산할 때 무관한 거.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 앞에 게 나왔네요. 전기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습니다. 자, 혹시 못 받을 거에 대해서 미리 충당해 놓은 돈이 비상금 형태로 2만 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단기 중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값 못 받죠. 망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외상매출금 10,000원 대손 처리하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 10,000원 써버립니다. 마이너스 하면 얼마 남았어요? 현재 10,000원 남았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자,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다. 장사하다 보면 우리 업종은 보통 한 1%는 못 받는 것 같아. 자, 그래서 500만 원의 1%면 곱하기 0.1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 1%면 5만 원이죠. 대손 충당금 5만 원 설정할 건데 작년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서 쓰다가 남은 게 10,000원 있어요. 우리나라 대손 충당금은 차액 보충법입니다.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차액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 줘라 해서 차액 보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4만 원만 대손상각,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끝났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요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아마 1학기 수업 진도 거의 다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